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영동 지역의 태풍 피해 예방 점검을 위한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하고 많은 비와 해일, 강풍이 예상되는 곳에는 외출 자제와 사전 대피, 출입 통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동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오늘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느덧 아침 저녁이 선선한 초가을에 접어들었는데 때 아닌 불청객, 이 모기 때문에 요즘 밤잠을 설치는 시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모기가 왜 이렇게 늦게까지 기승을 부리는 것인지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주택가. 아침 저녁 최저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초가을 날씨인데 모기가 얼마나 잡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한 모기 채집기입니다. 드라이아이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24도에서 28도의 적정한 온도, 그리고 LED 조명 때문에 모기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어른 몸집만한 채집통에 일주일 만에 수십 마리의 모기가 들어찼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9월 한 달 춘천 지역 5곳에 채집기를 설치했더니 629마리의 모기가 잡혔습니다. 7월보다는 2배 가까이 많고 8월에 비해서도 40% 많습니다. 한여름이 아니라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 가장 많은 모기가 잡힌 겁니다. 엄청나게 깨물어. 빨래 널을 때도 깨물고 언제 깨물고 가는지도 몰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는 특히 위력이 강했던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작은 무릉덩이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가을철 모기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상기후로 모기 번식 조건이 너무 더운 한여름 대신 초가을에 맞춰진 데다가 일교차도 커지면서 밤이면 모기가 사람들이 거주하는 따뜻한 집 안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샤워라든가 이런 거를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출을 할 시에는 물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내염 매개체인 작은 빨간집 모기도 증가하면서 3년 전부터는 강원도에서도 감염 환자가 꾸준히 발생한다며 가을 모기라고 결코 방심하지 말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MBC가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 선거 보전 비용 먹튀 행태. 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도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이렇게 사라진 국민 세금이 무려 90억 원이 넘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년 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기찬 강원도의원.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올해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했습니다. 그동안 소득이 정말 없었는지 선관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스포츠산업협회 지역발전위원장이라 돼 있지만 소득이 없는 봉사활동이라 했습니다. 2014년 출마 당시엔 양구발전연구원장이라고 제출했는데 직원도 한 명 없었고 이 연구원이라는 곳은 올해 지방선거 선거 사무실로 쓰였습니다. 명함만 있는 조직이고 그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한 것도 없고. 그럼 왜 만드세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명함용으로 만들었다고. 그런데 올해 3선 도의원으로 당선됐고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부의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분명히 지키고 또한 향후 선택해 주신 도민들의 뜻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분명히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 의원이 국고로 돌려놔야 할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5천여만 원. 선관위는 세무서의 채권 압류 조치를 통해 올해 선거 보전 비용과 기탁금을 합쳐 2,9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남은 금액은 의원 세비에서 징수하기로 하고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세비의 2분의 1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채권이 얽혀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번 미납한 선거 비용은 다시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국민 세금은 해가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거 공영제에 따라 선거 비용을 보전받은 뒤 당선이 무효가 됐어도
기탁금과 선거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 최근 10년간 64건, 액수로는 9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12건에 12억 3천만 원, 지방선거 후보자가 52건에 80억 4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이들 정치인에게 99억 3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지만 실제 반환액은 7%인 6억 6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출마를 못하게 하고 선거 보전 비용도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그것이 심사가 되고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는 통과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치인들의 부도덕한 윤리와 법적 미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선거비는 국민 세금으로 계속 나가고 체납자 신분의 정치인이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악순환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 의원 의정비 인상 여부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오늘 2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지급 수준 등을 결정합니다. 의정비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이상 인상될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 중 하나를 선택해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강원도 의원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지만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겨울올림픽 빙상경기 종목이 열렸던 강릉시가 이번에는 교통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지능형 교통체계 2026년 개최도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총회는 우리나라에서 서울과 부산이 개최한 적이 있지만 세계적으로도 강릉과 같은 중소관광도시가 이 총회를 유치하는 것은 처음이라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상을 깬 결과였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오전 9시 미국 LA 컨벤션에서 열린 ITS 세계 총회 최종 제안 발표에서 강릉시가 경쟁 도시인 대만 타이베이를 제치고 2026년 총회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는 세 번째 도전에서도 실패했는데 강릉은 첫 도전이자 ITS 세계 총회 개최 역사상 가장 작은 규모의 도시가 됐습니다. But I think they put up a great proposal, and what was really interesting from a New Zealand point of view was the focus on the smaller cities and how that would, and I think the parallels and the benefits for New Zealand. 국내에서는 1998년 서울시와 2010년 부산시가 지능형 교통체계 세계 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강릉의 유치 성공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ITS 세계 총회를 3번 개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2026년 10월에 열릴 강릉 ITS 세계 총회에는 100여 개국의 교통 전문가와 기업인 등 6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회를 통해 한국의 ITS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 방문을 통한 국제적 브랜드 강화 등 경제 파급 효과는 3,700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2천여 명으로 기대됩니다. 총회 준비 기간 중소관광도시에 맞는 교통체계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대규모 회의와 여행, 컨벤션, 전시 등 강릉시의 마이스 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컨벤션도 잘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준비도 확실히 해서 작은 도시지만 대도시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만들어서 2026년 총회가 열리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빙상경기 개최에 이어 내년 세계합창대회 그리고 4년 후 교통올림픽까지 유치하면서 강릉시가 국제도시로서의 인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강원대학교의 경쟁률은 6.62대 1로 지난해 7.17대 1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캠퍼스별로는 춘천이 7.91대 1로 가장 높았고 도계 캠퍼스가 6.62대 1, 삼척은 3.83대 1입니다. 한림대학교의 경쟁률은 5.09대 1, 춘천교육대학교는 7.3대 1로 나타났습니다. 강원FC가 극적인 승리로 K리그1 상위 6위까지인 파이널 A에 진출했습니다. 어제 강원은 K리그1 마지막 정규리그 경기에서 제주 유나이티드를 춘천 홈으로 불러들여 2대 1로 승리했습니다. 파이널 A 마지막 티켓을 놓고 경쟁하던 수원FC가 울산에 지면서 강원은 승점 1점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강원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 파이널 A를 확정짓고 다음 달부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도전합니다. 강원도의 도서관과 국공립 보육기관의 접근성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현황을 보면 강원도의 도서관 접근성은 도보 122분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접근성이 낮은 경북 113분이나 전남 100분과도 차이가 컸습니다. 반면 접근성이 가장 높은 서울은 걸어서 14분 만에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공립 보육기관의 접근성도 강원도는 89분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당직 개편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위원장으로 김진호 춘천시 의회 의장과 정선자 전 춘천시 의원을 새롭게 선임했습니다. 또 청년 정책 개발을 위한 청년 아카데미와 강원도 실정에 맞는 교육 정책 개발을 위한 교육사회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대외협력위원장은 최성현 전 강원도 의원, 대변인에는 한중일 전 춘천시 의회 부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원주 지역의 시내버스 운행이 일부 재개됐습니다. 원주시는 대도여객이 CNG 가스 충전금을 일부 납부하면서 3번과 3-1번, 13번, 16번, 30번 노선버스 12대의 운행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오늘까지 전세버스 6대를 투입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원주 지역 시내버스의 30%를 운행하고 있는 대도여객은 경영난으로 인해 가스 충전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난 15일 일부 노선의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 관리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입국자들은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에 입력해야 하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어서 최근 한 달간 한국에 입국한 해외 입국자 가운데 검사를 받았다고 등록한 사람은 60%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 명단 관리를 강화하고 안내 문자 전송 등을 통해 등록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자금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물이 강원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사 중단 방치 건물 322개 가운데 가장 많은 46개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특히 원주가 6개로 강원도에서 가장 많았고 춘천과 고성, 양안과 평창에 각각 5개가 있습니다. 허영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등이 다양한 정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내업소에서 1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의 건수는 111건입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큰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고려해 도내업소 5,800곳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화재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제47회 정선 아리랑제에 1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지난 15일 개막한 정선 아리랑제는 정선 군민 합창단 공연 등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한시 백일장과 아리랑 경창대회 등을 펼치며 나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는 정선 아리랑과 K-팝을 접목해 노래와 댄스를 선보인 A-팝 경연대회, 정선 아리랑 근원설화에 나오는 7명의 고려 유신, 7년의 후손을 초청한 환영 행사가 처음 선보였습니다. 강원대학교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백령 대동제를 3년 만에 정상 개최합니다. 올해 대동제는 오늘 저녁 전야제를 시작으로 22일까지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21일에는 영앤리치 레코즈 소속 래퍼들과 가수 오반, 또 축제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자이언티와 펀치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원주에서 열립니다. 전국 80여 개 출판사와 독립출판사가 참여해 작가 강연과 학술 토론회, 그림책과 고판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주 명륜동 댄싱 공연장을 중심으로 시립중앙도서관 등 5곳에서 분산 개최되고 온라인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강원 작가 트리엔날레가 오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평창 송어축제장 등 진부면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150명의 강원 작가들이 참여해 200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5일장 프로젝트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진행합니다. 주제는 사공보다 많은 산으로 산은 강원도와 평창의 자연, 사공은 변화를 만들어 도달하고자 하는 지역과 지구를 아우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철원군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휴일에도 운영합니다. 철원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동송과 김화, 갈말, 북부 등 4개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임대 농기계 이용 편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철원군 농기계 임대 건수는 73종에 8,9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천에서 가족 단위의 파크골프 대회가 열립니다. 화천군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부부 등 가족이 2인 1틈으로 짝을 맺고 참여하는 전국 가족 파크골프 대회를 산천어 파크골프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결과에 따라 350만 원 상당의 하와이 여행권을 비롯해 일본과 필리핀, 제주도 등 각종 여행권이 수여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